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소프라노가 한국에 이 노래를 바티칸 성당에서 부른 것인데요. 어떻게 이탈리아 성악가가 한국 노래를 부른 것일까요? 그것도 천주교의 성지인 바티칸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한국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 감동의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리치, 이탈리아 출신의 오페라 소프라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노래하는 소녀였을 뿐이죠. 피렌체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라며 아버지의 엄격한 음악 교육 아래 하루 8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노래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완벽한 음정, 완벽한 발성. 그것만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는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밀라노 음악원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고 25세 라스칼라 극장에서 데뷔했죠. 그리고 30살이 되기 전에 유럽 전역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주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제 목소리를 완벽하게 제어된 악기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악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지만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선 자신을 거울에서 바라볼 때면 자문했죠. 나는 단순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기계인가?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있었어요. 매니저 마르코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공연 훌륭했어. 엘레나, 그리고 이것 봐. 이상한 편지가 왔어. 낯선 우표가 붙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2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하나는 한국어로 쓰여진 악보, 또 하나는 영어로 쓰여진 편지였죠.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리치 씨께, 저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김민준입니다. 귀하의 목소리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수십 통의 초청장과 펠레터를 받는데 이런 편지 하나쯤이야. 하지만 그날 밤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그 노래를 찾아보았어요. 악보를 보며 허밍으로 멜로디를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멜로디였죠. 다음 날 아침 마르코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예정된 공연이 있나요? 마르코는 일정표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내년 초에 도쿄 공연이 있어. 그 직후에 서울 공연을 잡을 수는 있지만 왜? 저는 그 편지를 마르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엘레나, 당신은 세계적인 소프라노야. 이런 작은 초청에 응할 필요가 없어. 게다가 클래식 레퍼토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긴 게 언제였을까? 진심으로 감동받은 노래를 부른 게 언제였을까? 다음 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마르코는 제 결정에 놀랐지만 일정을 조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또다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이 노래가 무엇인지, 왜 김민준 교수가 저에게 부탁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졌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술만으로 충분한가? 노래에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음악일까?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여정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기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김민준 교수가 직접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의 분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리치 씨, 초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준 교수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르신 목소리에 이끌려왔습니다. 그 노래가 궁금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 김 교수는 운전하면서 이 도시에 대해,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노래는 1980년 5월 광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사건들, 그것과 연관된 노래들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김 교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일 음악회에서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제가 당신을 초청했는지. 다음 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작은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객석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200석 정도의 아담한 규모였죠. 하지만 자리는 모두 찼고 사람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김 교수가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엘레나 리치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저를 소개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분입니다. 그때 무대 위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여든은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을 이었죠. 이분은 황상진 선생님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시며 이 노래를 처음 부르셨던 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노인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자 단순하면서도 깊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강인함. 그리고 노래가 진행될수록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부드러운 님의 손길, 부드러운 님의 미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가사의 의미도 모르는데, 이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당황스러웠어요. 오페라를 부르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노래가 끝나고 공연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격렬하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이건 대체 어떤 노래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이 노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죠. 희생과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의 그 정적.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사진과 기사들,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군인들,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들의 모습.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 한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를 만났을 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 노래를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불러보고 싶어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광주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요. 그렇게 저희는 기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노래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광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김민준 교수와 함께 518 민주묘지로 향했어요. 묘역에 들어서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공원이었지만 이곳에 담긴 슬픔과 용기가 공기 중에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있는 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묘비마다 놓인 꽃과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평범한 시민들. 그들의 얼굴에서는 특별함보다는 일상의 평범함이 느껴졌어요.
이분들은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지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묘비 앞에 멈춰 섰어요. 23의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밝게 웃고 있었죠. 그는 의대생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김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묘비 앞에 놓인 작은 메모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형, 오늘도 좋은 하루야.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그날 저녁 김 교수의 안내로 옛 전남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기념관으로 바뀐 이곳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사진, 영상, 유품들, 그리고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방송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방송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전시실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방으로 향했더니 노래의 역사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금지되었다가 다시 불리게 되었는지, 이 노래는 원래 한 청년이 민주화 운동 중에 희생된 친구와 그의 약혼녀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그 약혼녀도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요.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제는 모든 희생자를 위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와 저녁 공기를 마시며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화려한 오페라 무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이곳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제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으셨는지. 김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어떤 이유일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에요. 역사의 증언이고 희생에 대한 추모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리치 씨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감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이 이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광주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대에서 수많은 역할을 연기해왔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의 여주인공들, 열정적인 연인들, 강인한 여성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역할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을 노래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했던 그 감정을 말이죠. 감정은 기교를 망친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생각되었어요. 감정 없는 기교는 그저 빈 껍데기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와 함께 작은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익숙하지 않았고 클래식 훈련을 받은 제 목소리가 이 노래에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너무 완벽하게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을 담아보세요. 그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제 본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묘지의 고요함, 젊은 의대생의 사진,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방송실. 그렇게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완벽한 음정과 발성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담았어요. 김 교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리치 씨, 당신이 이 노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군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노래를 왜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와 작은 공연을 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어요. 공연이 끝나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뜨겁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닌 영혼의 여정이었어요. 음악에 대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안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에는 계속해서 그 노래가 맴돌았고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이 자라나고 있었죠. 밀라노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며 님을 위한 행진곡의 멜로디를 연주했어요.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아파트에 한국의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마치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니저 마르코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엘레나,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4달 공연 제안이 왔어.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야. 주역으로 평소라면 기뻐했을 제안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마르코, 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노래가 있는데 이걸 바티칸에서 부르고 싶어. 마르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티칸에서? 왜? 게다가 교회 음악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래는 희생과 평화, 그리고 사랑에 관한 노래야. 바티칸만큼 이 메시지가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 있겠어. 제 말에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레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바티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게다가 교회 음악이 아닌 정치적인 노래를 부르는 건 허락받기 어려울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해. 바티칸 성가대 마스터에게 연락해 볼 수 있을까? 마르코는 한숨을 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시도는 해볼게. 하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 일주일 후 저는 바티칸 성가대 마스터 안토니오 카르디날레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대성당의 한 사무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리치 씨, 당신의 음악적 재능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에서 한국의 정치적 노래를 부르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오직 신을 위한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르디날레 선생님, 이 노래는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과 구원, 그리고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신의 메시지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노래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피아노 악보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악보를 훑어보는 동안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가슴 속의 감정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카르디날레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의미가 바티칸의 미사나 행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티칸 광장에 앉아 성베드로 대성당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야. 며칠 동안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 음악가들과 성직자들을 만났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바티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교황 프란치스코가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한 특별 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교황께 직접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미친 생각처럼 들렸지만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편지를 쓰고 또 썼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편지. 존경하는 교황 프란치스코께. 저는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엘레나 리치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희생과 자유, 평화를 위한 노래입니다.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 노래는 그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께서 항상 말씀하신 평화와 연민의 메시지와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바티칸에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후 저는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아니,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같이 공연을 이어갔어요. 베니스, 파리, 런던.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광주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비평가들은 제 공연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진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지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티칸에서 온 메시지.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당신의 노래를 들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바티칸으로 와주십시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는 더욱 놀랐어요. 엘레나, 이건 기적이야. 교황이 직접 만나주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르코, 이 노래에는 힘이 있어. 그 힘이 교황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아. 바티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황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 그것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담은 노래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준비한 악보와 가사의 번역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르코는 제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었지만 솔직히 그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그 노래뿐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티칸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서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종교적 신앙과는 별개로 이곳이 지닌 역사와 상징성이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티칸 경비대의 안내를 받아 내부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미술품과 건축물 사이로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안내를 받아 작은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웅장한 성당의 본당보다는 훨씬 아담했지만 그래도 성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교황의 비서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치 씨, 교황께서 곧 오실 겁니다.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저는 가져온 악보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 수천 명 앞에서 공연할 때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들어오셨습니다. 흰 수단을 입은 그의 모습은 소박하면서도 위엄이 느껴졌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리치, 당신의 편지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노래가 정말 궁금하군요. 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청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준 노래입니다. 교황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몇몇 추기경들과 비서관들도 함께였어요. 들려주십시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첫음을 누르는 순간 그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광주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서도 제 마음은 이탈리아어로 그리고 모든 언어로 이 노래의 의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희생, 사랑, 그리고 희망. 교황은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아,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부드러운 님의 손길, 부드러운 님의 미소. 노래를 마치자 예배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황은 천천히 눈을 뜨셨고 그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참으로 깊구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오랜만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청아, 이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도 될까요? 교황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배경,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리치 씨, 당신은 왜 이 노래를 바티칸에서 부르고 싶었습니까? 교황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이 노래는 한국가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그리고 사랑. 이것은 종교와 국경을 초월한 가치입니다. 바티칸은 이런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는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 노래를 바티칸 미사에서 부르게 하자. 다음 주 일요일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에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아, 교황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겠군.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어서.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음악은 때로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이 노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바티칸을 나와 로마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즉시 마르코에게 전화했어요. 마르코, 믿을 수 없어. 교황께서 허락하셨어. 다음 주 일요일 미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됐어. 와, 엘레나, 정말 대단해. 마르코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큰 뉴스가 될 거야. 언론에 알려도 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일이야. 미사 직전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김민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믿기 힘드실 테지만 다음 주 일요일 바티칸 미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황께서 직접 허락하셨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피렌체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래 연습을 하던 소녀가 이제는 바티칸에서 한국의 노래를 부르게 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로 다가오는 동안 저는 매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바티칸 성가대와 함께 연습할 기회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음악의 아름다움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인 마르코 파리넬리는 특히 열정적이었어요. 이 노래는 특별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성가와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성이 느껴져요. 미사 전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티칸의 몇몇 고위 성직자들이 이 노래를 미사에서 부르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종교적 성가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노래를 미사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거셌고 제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걱정과 불안으로 밤을 새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니. 아침 일찍 바티칸으로 향했습니다. 교황의 비서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직접 성직자들을 만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서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교황께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사 시작 1시간 전, 저는 교황과 성직자들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추기경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성아, 이 노래는 미사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가 태어난 배경이 정치적일 수 있지만 그 메시지는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쇄신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로 가득 찼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교황은 평화와 화해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순서가 왔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특별한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이 노래는 희생과 사랑, 그리고 평화에 관한 노래입니다. 엘레나 리치가 불러주실 겁니다. 무대에 오르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무대 공포증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모든 불안은 사라졌어요. 그저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첫 소절을 부르자 대성당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광주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얼굴,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꿈. 노래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목소리가 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눈을 떠보니 한 한국인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둘, 다른 한국인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성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노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 음이 성당 안에 울려 퍼질 때 갑자기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황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히 한국인 순례자들은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리치 씨, 당신이 우리의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겪은 아픔이 이제는 전 세계와 공유되는군요. 그날 저녁, 교황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리치 씨, 오늘의 미사는 특별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지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황은 미소 지으셨어요. 이 노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는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넘쳐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로마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광주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제는 바티칸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일부가 되었어요. 바티칸에서의 공연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도 그 노래의 운명도 모두 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소프라노, 바티칸에서 한국 민주화 노래 공연,
교황 앞에서 울려 퍼진 님을 위한 행진곡. 음악,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다. 헤드라인은 다양했지만 모두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음악은 정치, 종교,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 호텔 로비에서 마르코를 만났을 때 그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엘레나, 전화가 끊이질 않아. 세계 각국에서 공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BBC, CNN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고 내가 정말 유명해졌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주목은 분명 기뻤지만 이것이 단순한 화제성으로 끝나길 원치 않았습니다. 마르코,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야. 이 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길 바라. 그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국제 콘서트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공연 장소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 브란덴부르크 문 앞이었어요. 초청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치 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며 이 노래를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노래는 세계 모든 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바티칸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이 노래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 그곳은 분단과 통일, 억압과 자유가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한국의 노래가 그곳에서 울려 퍼진다면 그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 김민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베를린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됐어요.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리치 씨, 이 노래가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군요.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매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지만 올해는 특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음악가들이 모여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특별한 콘서트였으니까요. 공연 당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독일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바티칸에서의 공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준비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한때 도시를 둘로 가르고 가족들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있던 자리였어요. 그 상처가 아물고 이제는 자유와 통일의 상징이 된 곳. 한국의 분단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가 깊게 다가왔습니다. 공연은 저녁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유명 음악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마침내 제 순서가 왔어요. 저는 김민준 교수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첫 소절부터 관중들은 숨죽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곳은 실제로 분단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으니까요. 노래가 진행될수록 청중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사람들이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관중 속에 있던 한국인들이 가사를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큰 합창이 되었고 이내 독일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어요. 마지막 소절에 이르자 수만 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노래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노래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관중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독일어로 말했지만 통역이 도와주었어요. 저는 장벽이 있던 시절 동베를린에 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많은 친구들을 잃었죠. 오늘 당신의 노래를 듣고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군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베를린 공연 이후 저는 세계 각국을 돌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 파리의 에펠탑 아래, 뉴욕의 유엔 본부까지 어디서든 이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눈물을 흘렸고 많은 이들이 이 노래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매 공연마다 저는 한국의 역사,
광주의 이야기,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명했어요.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했어요. 더 이상 완벽한 기교만을 추구하는 소프라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세계 투어의 마지막 장소를 결정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광주.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한국 정부와 광주시의 초청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특별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전날, 저는 다시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첫 방문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곳에 잠든 이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전해졌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묘지를 돌아보던 중 한 묘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본 그 의대생의 묘였어요. 묘비 앞에는 여전히 작은 메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형, 이제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 자랑스러워.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리치 씨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 학생의 교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밝고 용감한 학생이었는지. 당신이 세계에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과 함께 묘지를 돌아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1980년 5월의 이야기, 학생들의 용기, 그리고 그 이후의 긴 투쟁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널리, 더 오래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공연 당일, 광주 518 민주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과거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이제는 평화와 기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대에는 대형 합창단이 자리했고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민준 교수도 함께였습니다. 공연은 해질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바라보았어요. 광주 시민들,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특별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그 힘은 바로 여러분,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에서 왔다는 것을. 제 말에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오늘 저는 이 노래를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노래니까요.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울려 퍼지고 저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합창단이 함께 불렀고 이내 광장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이 밤하늘을 밝혔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노래했어요.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광장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쑥스러운 듯 저에게 말했어요. 리치 언니, 저도 커서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잡고 말했어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 진정한 음악은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야. 광주에서의 공연 이후 저는 음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노래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라는 교훈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로 자리 잡았어요. 기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소프라노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광주의 기억,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정신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레나 리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님을 위한 행진곡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국경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나열을 넘어 역사를 증언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엘레나의 여정이 보여주듯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음악은 가장 강력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국경도, 시간도, 이념도 초월할 수 있는 언어이죠.
그리고 한국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이 영상을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